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2일 오후 2시를 넘어섰습니다. 어제 작고하신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미국의 제41대 대통령의 추모 물결이 미국에서 덮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런 제목을 뽑았습니다. 조지 H.W. 부시 어려운 시기에 자제하고 경험 많은 지도자였다. 94세에 별세하다.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어려운 시기라 하면은 바로 공산세계가 붕괴하고 있던 89년에서 91년 사이에 일을 말합니다. 그때 미국 대통령이 바로 어제 작고한 부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때 냉전 체제의 붕괴 과정을 부시 대통령은 기회로 삼아서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흔히 냉전이 자유진영의 승리로 끝나는 데는 레이건 대통령의 결정적인 영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레이건 대통령에 못지않는 분이 바로 부시 대통령이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동구 공산군이 붕괴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퇴임을 했는데 퇴임한 직후 89년부터 동구 공산군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89년 가을에서 겨울에 걸쳐서 무너졌습니다. 헝가리,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그리고 마지막엔 차우세스크의 루마니아까지, 그리고 91년에는 소련이 해체되었습니다. 이때 부시 대통령은 이게 유혈 사태가 나지 않도록 공산체제가 자유체제로 바뀔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만들면서 신중하면서 신속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특히 서독이 동독을 흡수해가지고 독일이 통일되도록 만드는 데는 콜 수상과 함께 큰 공을 세웠습니다. 콜 수상의 통일 드라이브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사람이 부시 대통령이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서독의 동독 흡수 통일을 지지한 이유는 자기가 부통령 시절에 서독을 방문할 때 반대 시위, 반미 시위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때 부시 대통령은 기분이 나빴던 것이 아니라 기분이 좋았다고 합니다. 드디어 서독이 완전한 민주국가가 되었구나. 이런 민주국가 주도의 통일은 세계 질서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서독의 통일 드라이브를 지원을 하면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단 나토에 남아있어야 한다. 나토에 남아있어야 독일이 원자폭탄을 갖는 것을 막을 수가 있죠. 이렇게 하니까 내키지 않았던 영국의 대처 수상, 그리고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도 결국은 서독의 동독 흡수 통일을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1년 만에 해치웠습니다. 이게 상당 부분은 부시 대통령의 공입니다. 또 제1차 걸프 전쟁을 통해서 쿠웨이트를 불법 강점한 후세인을 몰아냈습니다.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도 아주 잘 관리를 했습니다. 1989년에 6월에 천안문 사태가 일어나서 등소평이 유혈 진압을 명령을 하는데 그 이후에 중국이 국제적으로 고립될 때 부시 대통령은 국내의 반발을 무릅쓰고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부시 대통령이 중국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1974년에 이미 일종의 비공식 주중 대사 역할을 하면서 당시에 권력층도 알고,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중국 민중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몸으로 체득한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노태우 대통령이 북방 정책을 펴서
동구권과 소련과 그리고 92년에는 중국과 수교하는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노태우 대통령을 지원했던 분입니다. 우리로서도 참 감사한 사람입니다. 이 추모의 물결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한 이유는 미국 시민들은 아마 부시 대통령에 대해서 좀 미안한 감정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외교적으로 큰 일을 해낸 사람이 국내 정치에서 좀 미숙하고 그리고 경제를 잘못 다룬다 하는 인상을 줌으로써 92년 재선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이겼죠. 그런데 이 클린턴과 부시 두 분은 전직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아주 친구처럼, 나이로는 뭐 부자 관계입니다만은 친구처럼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어제 워싱턴 포스트에 부시 대통령을 추모하는 글을 올렸는데 그걸 읽어보니까 따뜻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정치를 이렇게 하는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클린턴 대통령의 글은 시작이 이렇습니다. 1993년 1월 20일 제43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 선서한 클린턴이 처음으로 백악관의 대통령 집무실 오발 오피스라고 불리죠. 에 들어갔더니 책상 위에 전임자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대통령의 편지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소개를 했습니다.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친애하는 빌, 나는 방금 이 방으로 들어왔을 때 4년 전 느꼈던 경의와 존경의 감정을 그대로 느꼈어요. 귀하도 같은 감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행복하시기를 빕니다. 몇몇 대통령들이 언급하였던 고독함을 나는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어요. 어려운 시기가 있을 것이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비판에 직면하면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충고를 하기에는 좋은 입장은 아니지만 그런 비판자들 때문에 귀하의 힘이 빠진다든지 길을 벗어나지 마세요. 귀하가 이 글을 읽을 때는 우리의 대통령입니다. 성공을 빕니다. 가족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귀하의 성공이 우리나라의 성공입니다. 나는 귀하의 성공을 격하게 지지합니다. 행운이 있기를 조지. 마지막 문장이 근사하지 않습니까? 귀하의 성공이 우리나라의 성공입니다. 나는 귀하의 성공을 격하게 지지합니다. 더구나 나이도 한참 젊은 클린턴한테 져서 퇴임하는 대통령입니다. 퇴임하는 대통령이 후임자에게 이렇게 따뜻한 편지를 남겼다는 점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것을 통하여 이 편지를 소개하면서 어제 작고한 부시 전 대통령은 이런 분이었다라고 평을 했습니다. 즉 미국과 헌법과 우리의 제도들과 공유할 미래를 믿었던 명예를 아는 고귀한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었다.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2004년 인도양 쓰나미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활동을 함께 하면서 부시 전 대통령과 인간적으로 친숙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클린턴은 몇 달 전에도 부시 전 대통령이 요양 중이던 메인주의 캔네번크 포트에 들려서 마지막 문병을 했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때 경쟁자였던 우리 두 사람이 친하게 지내는 것을 보고 놀랐지만 나는 냉전이 끝날 때의 미국의 대응과 국가적 교육 목표를 정할 때 부시 대통령이 당을 가리지 않고 주지사들과 협력하는 것을 높게 평가하였다. 그는 정치 앞에 국민을, 당파성 앞에 애국심을 두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모든 일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건 괜찮다고 생각하였다. 정직한 토론은 민주주의를 강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부시를 평하면서 정치보다는 국민을, 당파성보다는 애국심을 앞서 세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부시 전 대통령과 함께 뉴올리언스 홍수 피해 지역을 방문해가지고 학생들을 위로할 때 부시가 했던 말을 소개했습니다. 부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귀하 모두가 나를 감격하게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이, 좋은 것이 나쁜 것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직면하게 될 미래에 대하여 진짜로 낙관론자입니다. 좋은 것이 나쁜 것보다 많고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보다 훨씬 많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살아볼 만하다. 이런 취지죠. 바로 부시 대통령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94세에 돌아가셨는데 18살에 자원해가지고 해군 전투조종사가 되어가지고 58회의 출격을 기록을 했고 마지막에는 일본군의 대공포화를 맞아가지고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3사람 중에 2사람 죽었습니다. 이분이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예일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바바라 부시 여사를 만나서 평생 해로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원 의원도 하고 그 전에 석유개발 회사를 운영해가지고 돈도 벌고 그리고 CIA 부장도 하고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서 부통령으로 발탁되고 4년 동안 대통령직을 지내면서 그러면서도 항상 겸손한 분이었다. 겸손한 분이고 낙관적인 분이었다. 이런 평을 했습니다. 아들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도 아들을 곁에 가지 않고 아들의 정책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일체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산 분. 그리고 퇴임한 이후에는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짊어지고 뛰어내리고 80대 그런 일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해군 출신이기 때문에 해군도 이 부시 대통령의 이름을 딴 항공모함에 부시 대통령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오늘 해군에서 부시 대통령에 대한 조문을 짤막하게 발표를 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순풍을 받아서 순항 중입니다. 우리는 근무 중 이상 없습니다. 아주 멋진 한 문장이 기억에 납니다. 이런 전통은 그러니까 퇴임하는 대통령이 후임자에게 편지를 하나 남겨놓고 떠나는 전통은 레이건 때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1989년에 레이건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후임 부시 대통령에게 편지를 남겨놓고 떠났고 부시는 클린턴에게 또 클린턴도 떠날 때 후임자가 누구냐면 바로 그 자기가 물리친 부시 대통령의 아들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편지를 남겨놓고 떠났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답니다. 오늘 귀하는 어떤 미국인도 향유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험의 항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이 부시 대통령도 2009년 1월 20일 백악관을 떠날 때 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또 편지를 썼어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험이 있을 것이고 비판이 일어나겠지만 당신을 위로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고 당신을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또 나를 포함한 조국이 있으니 걱정 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도 물러날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하나 남겼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것을 읽고 아주 생각이 깊고 아름다운 편지였다고 평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전문이 공개된 건 없으나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주의 제도를 이것이 만들어질 때만큼 최소한 만들어질 때만큼 튼튼하게 유지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미국 대통령이 헌법과 민주적 제도를 아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국가를 이어가는 데는 헌법과 헌법에 기초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도 무시하고 대한민국의 제도들을 지금 무시하고 있습니다. 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전통이죠. 대통령을 한번 해보면은 사람의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치열하게 권력 투쟁을 하지만 대통령이 되면은 모든 국민들을 차별하지 않고 이 세계 속에서
국익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다 일어나니까 오늘 편지에서 나타나는 이런 아주 공평무사한, 사가 없고 공평한 공을 앞세우는, 그러니까 국민을 정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애국심을 당파성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큰 사람이 되는 거죠.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 사물을 크게 보니까요. 이런 전통이 한국에서도 좀 정착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전임 대통령을 부정하는 것으로 자기의 인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대통령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